오늘 쪽지 시험 볼 것 중에 이거 있죠. 나이 20세 이하 몇 세 이상? 60세 이상. 나이 무관, 배우자, 장애인, 기초 생활 수급자.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총급여는요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금액 150만 원 이하. 이자 배당 2천만 원 이하.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됐습니까? 네. 요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할 거. 교재는 346페이지. 지금부터 할 게 이제 특별공제라고 해서 그 우리 연말정산할 때 빼주는 것들 있죠. 그거 관련돼서 연습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보험료 공제라고 있는데 공적 보험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신경 쓰실 건 없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여기에서 말하는 공적 보험료가 뭐냐면 건강보험. 그 다음에 건강보험 낼 때 장기요양보험이라고 붙어요. 뭐요? 장기요양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 이거 떼어요? 안 떼어요? 띄죠? 띈 만큼 연말정산할 때 다 빼줘요. 근데 이거는 왜 신경 쓸 게 없냐면 우리 매달 월급 줄 때 거기에 자동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자동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저 건강보험 얼마 냈어요? 이런 거 써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이거는 회사 자체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동으로 빠지니까 모르셔도 지장은 없어요. 공부하시는데. 근데 공적보험료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그 다음 뭐야? 고용보험. 근데 국민연금은 또 따로 연금 쪽에 붙긴 하는데 그냥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빼준다. 주택자금 공제는 안 볼 거예요. 왜냐면 시험에서 거의 안 내요. 왜 안 내냐면 이게 회사 가셔서 제일 어려워요. 주택자금 공제가. 왜 그러냐면은 주택자금 공제나 그 대출 관련된 거 이 두 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요. 언제 가입했느냐 뭐냐에 따라서 넣는 위치가 다 틀려요. 그래서 시험에선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 아냐면은 부동산 관련돼서 1년에도 몇 번씩 바뀌죠. 맞죠? 네, 규정들이. 그 다음에 과거 규정이랑 현재 규정이랑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제일 복잡한 파트 중에 하나라 시험은 그냥 아예 명칭을 그대로 다 줘요. 그럼 그 명칭 찾아서 뭐만 하면 돼요? 입력만 하면 되는 정도? 이렇게밖에 못 내요. 왜냐면 원래 이거는 법전이라든가 내용을 보면서 해야 돼요. 너무 여러 가지라. 그래서 저희는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347페이지 무조건 나오는 거 신용카드 공제. 거기 밑에 있죠?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무슨 공제요? 소득 공제.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가 아니고 많이 중요해요. 됐습니까?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써주세요. 나이 X 소득 동그라미. 요건 앞으로 제가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 X라고 쓰면 나이는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형제자매 X. 형제자매는 뭘 쓰든 안 돼요. 신용카드 공제가. 누구 건 안 된다고요? 형제자매 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넣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많이 해드릴 게 뭐냐면은 뭐 나오면은 나이 봐야 된다, 소득 봐야 된다, 뭐뭐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기억했다가 시험 문제 푸시는 거예요. 거기 밑에 보면 뭐 신용카드 15%니 있죠? 퍼센트는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왜 신경 쓸 게 없냐면은요, 퍼센트 계산은 누가 해줄 거예요? 컴퓨터가 해줘요. 그래서 솔직히 중요치는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에서 중요한 거 348페이지 거기 위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카드 명의자 기준, 요거 중요해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명의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명의가 중요해요. 이 명의가 뭐냐면 카드 밑에 보면 이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이름이 누구 거냐? 그러니까 형제자매 거를 공제받고 싶으면 이 방법이 있어요. 형제자매한테 내 카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자매가 써도 누가 쓴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쓴 게 되겠죠. 근데 이런 거는 좀 위험은 합니다. 어떤 건 위험하냐면 내 카드를 여러 장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 사람한테. 근데 한 명은 제주도에 살고 한 명은 부산에 살고 한 명은 서울에 살고 한 명은 인천에 살고 당연히 줄 일도 없겠지만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카드 긁을 때마다 위치가 어떻죠? 틀리죠. 이런 건 잡혀요. 국가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 카드 가족한테는 줘도 형제자매한테 줄 이유는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긴 하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요것도 컴퓨터가 계산을 해줘요. 25% 초과해서 쓰셔야 돼요. 몇 프로 초과요? 25% 초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봉의 25%예요. 내가 만약에 3천만 원을 벌잖아요. 얼마를 벌어요? 3천만 원. 그래서 3천만 원에 25%면 얼마예요? 750만 원 초과해서 쓰셔야 돼요. 뭐를요? 신용카드를. 그러면 이만큼 쓸 수도 있겠죠. 내가 만약에 800만 원을 썼어. 얼마 썼어요? 800만 원. 그러면 800만 원 다 공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50만 원만 공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 공제가 얼마 안 돼요.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연봉이 3천이에요. 얼마라고요? 3천. 근데 신용카드로만 2천만 원을 썼어요. 얼마 썼어요? 2천만 원. 우리 2천만 원에서 일단 얼마 빼요? 750만 원 빼요. 그러면 1250만 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1250. 신용카드는 무려 15% 빼줘요. 몇 프로 빼준다고요? 15%. 그러면은 이거 계산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그래서 1250 곱하기 몇 프로요? 15%. 그러면 187만 5천 원인데 여기에다가 세율을 또 곱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저 세율이 6%예요. 몇 프로라고요? 6%. 그래서 내가 만약에 6%에 해당이 돼. 그러면은 11만 2,500원 공제받는 거예요. 얼마 써서요? 2천만 원 써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카드를 써야 될 때는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으세요. 근데 제일 절세하는 건 그냥 과소비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마트 가면은 마트 카트 있죠? 카트가 왜 뚫려 있게요? 뚫려 있는 이유. 내가 TV에서 봤는데 뚫려 있는 이유 뭔지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 보고 사라고. 충동 구매 시키려고. 뚫어 놓은 거예요, 일부러. 왜냐면 가다 보면 저 사람 저런 것도 샀네? 여기에 이것도 있네? 해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마트에 가면은요, 왜 어떤 물건 어디에 있는지 상세히 안 되는지 상세하게 없죠. 그냥 과자 코너, 음료 코너. 왜 이렇게 되어 있게요? 싸돌아다니라고. 아, 진짜요. 이거 농담 안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 왜 구석탱이에 있게요? 아니요. 싸돌아다니면서 딴 거 사라고. 이거 진짜예요. 농담 안 하고. 그래서 마트에서 처음에 오픈을 할 때 카트마다 GPS를 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가느냐를 체크를 한대요. 그래서 그 많이 가는 거를 구석 쪽에다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요걸 사. 근데 이미 왔다 갔다 하면서 몇 개를 더 사죠.
그래서 돈을 아끼고 싶으시면 마트를 끊어야 돼요. 아 진짜로요. 우리 동네 슈퍼 가면은 아껴요.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그 바이러스 때문에 초반에 안 갔거든요 대형마트를. 그랬더니 한 2, 30만 원인 거 줄었던데. 왜냐면 마트 갔으면 15만 원에서 20만 원어치 사는데 동네 슈퍼 가면은 5만 원에서 10만 원어치 사요. 네. 그래서 아끼고 싶으시면은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일단 카드를 잘라버려요. 카드를 다 없애요. 현금으로 쓰시면 아낍니다. 왜 아끼냐면 저도 지금은 뭐 이제 와이프 거 카드 쓰는데 장가 가기 전까지는 다 현금으로 썼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현금으로 낼 때 한 번 더 고민해요. 무슨 고민해요? 아 이거 해도 될까? 이게 꼭 나한테 필요한가? 라고 현금을 꺼내면서 한 번 더 고민합니다. 근데 카드로 쓰잖아요. 그 고민이 차단이 돼요. 왜요? 이거 지금 내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진짜 두 개만 끊어도 제가 봤을 때 최소 10만 원 이상은 세이브 돼요. 한 달에. 10만 원 더 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저도 항상 저기 마트만 가면 쓸데없는 거 많이 사거든요. 안 먹어도 되는 거. 제 초밥을 좀 좋아해요. 마트 안 가면 초밥 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가기만 하면 이제 초밥 한 덩이씩 들고 오니까. 근데 초밥 비싸잖아요. 웬만한 거 들면 6천 원에서 만 원 사이니까. 그것만 그래요? 과자도 한 봉지 살 거 몇 봉지 사요? 세 봉지, 다섯 봉지 사잖아요. 보이는 게 과자니까. 모르셨구나. 저도 우연치 않게 TV 보다가 나오더라고요. 카트가 왜 뚫려 있냐? 보고 사라고.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금액이 세진 않아요. 근데 써야 될 때는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쓰실 때는 카드로 쓰시는데 TV에서 전 이것 좀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TV에서 가끔씩 연말정산 시즌 오면은 절세 방법이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 절세 방법이 항상 똑같아갖고 이제 짜증나서 안 보는데 그런 프로 맨날 똑같아요. 25%까지는 카드로 써라. 25% 넘으면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써라. 왜냐면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가 퍼센트가 뭐하니까요? 높으니까. 근데 어차피 이거 한도 금액이 300으로 맞춰져 있어요. 거기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저기 349페이지 봐보세요. 349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민값이 얼마예요? 300만원. 총급여의 20%라는데 어차피 작은 거기 때문에 300만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300만원은 요기 금액이에요. 이게 300만원이 넘으면 300으로 다 잘려요. 그러니까 결론은 신용카드 많이 써봤자 공제 많이 받는다, 적게 받는다, 적게 받는다. 근데 대부분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뭐해요? 카드 써요. 그래서 저 예전에 이런 것도 봤어요. 알바했을 때였는데 알바한 애가 뭐만 사면 전화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끊는 거예요. 근데 지 전화번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죠. 야, 그 전화번호 누구 거냐 그랬더니 누나 거래요. 온 집안이 다 누나 걸로 끊고 있대요. 왜 그랬더니 누나가 안 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다 누나 거로 끊는데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누나 무슨 일 하냐 그랬더니 얘기하는데 연봉이 2,400이 안 될 거예요. 신입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죠. 누나 월급이면 누나 걸로만 끊어도 남아 돌아. 그러니까 네 걸로 끊어. 그리고 말았죠. 상세 얘기까지는 내가 해줄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 몰라요. 이거는 TV가 사람 바보 만드는 거예요. 연말정산 할 때 되면 맨날 이 얘기 하잖아요. 13번째 월급. 우리 같은 서민은 13번째 월급이 아니고 13번째 용돈 정도?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많이 연말정산 환급 받았을 때가 70만 원까지 받은 적이 있어요. 70만 원이 내 월급은 아니잖아요. 용돈이지. 용돈보다 좀 컸구나. 내 용돈이 한 달에 30인가 20이니까.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거기 밑에 349페이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있죠. 별표 3개 치시고 시간 날 때마다 읽으세요. 뭐 안 읽으셔도 지장은 없는데 읽으시면 도움은 좀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거 하러 가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중복 적용 여부라고 있죠. 그 중복 적용 여부 옆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이중공제. 제가 봤을 때 다른 교재에 비해서 이 교재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른 교재는 대부분 이중공제에 대해서 그렇게 안 다뤄놓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상세하게 달아놨는데 그냥 이거예요. 세 가지예요. 이중공제. 몇 가지요? 세 가지. 의료비, 신용카드. 그래서 병원비는 뭘로 긁으세요? 카드로. 그러면은 의료비 공제도 받고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왜 만들었냐면 국가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병원들이 과거에 현금으로만 받는 시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때 삥땅을 엄청 쳤거든요. 세금 신고를 똑바로 했겠어요? 가짜로 했겠어요? 가짜로 했겠죠. 그래서 유도하는 거예요. 뭘 유도하냐면 국민 여러분 의료비는 뭘로 긁으세요? 카드로 긁으세요. 그러면 100% 오픈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카드로 긁는 사람이 많죠, 실제. 그러면 그럴수록 병원들은 죽겠다 그래요. 왜요? 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교복구입비. 아유, 의료비가 아니고 교복구입비 신용카드. 아이고, 잘못 써드렸네. 무슨 뜻이냐면 교복 사실 땐 뭘로 긁으세요? 카드로 긁으세요. 근데 누가 싫어해요? 교복 아저씨가 싫어해요. 그리고 요즘 교복 파는데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요? 공동구매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주는 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예 맞춰줘 버리잖아요. 시에서 지원금으로.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교복으로 어마무시하게 남겨 먹었었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계속 손을 보는 거죠. 그래서 교복을 사 입을 때는 카드로 긁으면 몇 번 해줄게? 2번 해줄게. 근데 교복 아저씨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복 아저씨가 유도를 해요. 어떻게 유도하냐면 현금으로 내시면 뭐 하나 서비스로 더 줄게요.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엔 솔직히 교복 판매점 보기가 쉽진 않아요. 과거보다는. 왜냐면 많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광고도 안 나오잖아요. 요즘에 교복 관련된 거 아예. 왜냐면 공동구매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시에서 지원금으로 아예 교복을 맞춰줘 버리니까.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복 하시던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어마무시하게 많이 남겨 먹었잖아요. 그 덕에 누구만 돈 벌었어요? 연예인만 돈 벌었어요. 연예인 중에 그 잘 나가는 뭐냐 오빠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꼭 못 찍었어요. 교복 CF 찍었잖아요. 그래서 한때 교복 CF가 그 남자 그룹의 인기의 척도였어요. 그래서 교복 CF 찍었네? 그러면 잘 나가는 사람. 요즘으로 치면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이 치킨 만약에 광고 찍으면 우리의 아미들이 다 일어나서 그 치킨을 먹어줄 거잖아요. 뭐 받으려고요? 브로마이드 받으려고. 우리 오빠 거. 맞죠? 시대가 그렇잖아요. 어마무시하게 비쌀걸요. 방탄 한번 찍으려면. 내가 알기로 방탄 한번 공연이나 이런 데 부르려면은 1억이 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억을 줘도 안 온대요. 외국에서 해야 되니까. 임영웅 씨가 얼마인지 알아요? 2,500에서 3,000이에요. 와서 3곡에서 5곡 부르는데. 그리고 여자분 누구죠? 송가인 씨? 그분이 2천만 원. 임영웅 씨는 최근이잖아요. 송가인 씨 요즘 TV에 나오는 거 뜸하죠? 맞죠? 그래서 조만간 그거 한다면서요. 미스트롯 2 여자 버전. 그러면 그분 나오면 또 임영웅 씨의 가격이 뭐 할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왜요? 과거의 인물이니까. 그럼 또 이제 그 2에서 1등한 사람이 또 빛을 발하다가 또 끊어질 때쯤 되면 또 뭐 할 거예요? 미스터트롯 2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미스트롯하고 미스터트롯이 없어지고 또 딴 프로가 나오겠죠. 원래 이게 생태계니까. 그래서 그 생태계에 누가 얼마나 버티냐 거기에 따라 틀린 거죠. 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 거예요. 진짜 지금 준비 중이에요. 미스트롯 2.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취학 아동 학원비 플러스 신용카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 다 있어요. 교재에 있는 거 그냥 제가 키만 적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알고 계세요.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의료비의 신용카드예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료비의 신용카드가 가장 어때요? 많잖아요. 그 다음에 교재는 저기 353페이지. 그래서 앞에 보시면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거는 거기 353페이지 위에 보시면 6에서 42%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있어요. 요게 중요해요. 6에서 몇 프로까지 있다? 42%. 왜냐면 낼 거 없으면 이렇게 내거든요. 6에서 40%까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이 밑에 있는 세율을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저도 못 외워요. 왜냐면 이거 아니어도 외울 거 많아서. 근데 솔직히 제가 못 외우는 이유는 뭐냐면 하도 많이 바꿔놔서 외우고 싶지가 않아요. 외워놓으면 또 바꾸고 또 외워놓으면 또 바꾸고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세율만 외워놔요. 제가 봤을 때 웬만한 세무사님들도 갑자기 물어보면 이거 대답 못할걸요? 6에서 42% 7단계는 아는데 얼마에서 얼마는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저도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10에서 40% 4단계였어요. 그럼 4단계는 외울만 하잖아요. 근데 4단계가 5단계 됐다가 6단계 됐다. 지금 몇 단계까지 나왔어요? 7단계까지. 작년까지는 6에서 40% 6단계였어요. 근데 갑자기 몇 단계가 나와버렸어요? 7단계.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초과 누진세율. 무슨 세율이요? 초과 누진세율이 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이에요. 맞죠? 근데 소득세는 무슨 세율이라고요? 초과 누진세율인데 왜 초과 누진세율이냐면 거기 제일 처음에 1200만 원 이하는 몇 프로라고 되어 있죠? 6%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1200만 원에 6%면 72만 원이에요. 얼마 나온다고요? 72만 원. 그 밑에 칸 보세요. 72만 원 깔고 시작하죠. 맞죠?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의 뜻이 뭐냐면 1200만 원까지는 다 똑같이 6%를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1200만 원이 넘는 거에 대해서는 몇 프로 적용해요? 15% 적용해요. 거기 써 있잖아요.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과세 표준의 몇 프로요? 15%. 그래서 그 밑에 단계에서 적용되는 금액을 깔고 시작한다. 그래서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582만 원 있죠?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200만 원까지는 6%라 그랬죠. 근데 1200만 원 초과해서 4600만 원 이하까지는 몇 프로예요? 15%죠? 그러면 34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몇 프로 구하는 거예요? 15%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200에서 4600 빼면 얼마 나와요? 3400 나오죠. 그래서 3400만 원에 15% 하면 510만 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510만 원 나와요. 그러면 72만 원에다가 510만 원 더하면 얼마 나오죠? 582만 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그 금액까지 누적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거 계산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참 좋은 시험이에요. 이거 계산하라 그러면 머리 터져버리거든요. 왜냐면 공식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시험들도 보면 공식을 옆에다 주더라고요.
공식은 주고 뭐 하시오?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긴 해요. 왜냐면 이거 아니어도 외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엔 좀 힌트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6에서 몇 프로? 42%. 몇 단계? 7단계. 근데 왜 7단계냐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6, 15, 24, 35, 38, 40 몇이요? 42. 그래서 7가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몇 단계라 그래요? 7단계. 356페이지. 솔직히 얘는 나오면 무조건 이론에 나와요. 실기에는 저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이론에 혹시 나올까봐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356페이지 자녀세액 공제. 음. 356페이지 보시면 무슨 공제예요? 자녀세액 공제. 근데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박스에 보시면 7세 이상 자녀예요.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7세는 취약아동입니다. 우리가 6세까지가 만 6세가 7살이잖아요. 그럼 만 7세면 몇 살이에요? 8살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6세 이하 자녀는 그 10만 원씩 나오는 거 명칭이 뭐죠? 네, 아동수당. 이것 때문에 7세 이상 자녀만 빼주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자녀한테 다 7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여야 돼요. 7세 이상 20세 이하. 왜냐면 우리 외운 게 나이에 20세 이하잖아요. 그래서 20세 넘으면 안 됩니다. 7세 이상이라 다 되는 게 아니고 몇 세까지만 되는 거예요? 20세까지만. 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해주는, 그러니까 7세 이상인 이유는 아동수당 받는 아이들도 공제를 해주면 6세 이하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몇 번 혜택 보는 거예요? 2번 혜택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세 이하 자녀 갖고 계신 분들은 아동수당으로 만족하십시오. 법에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아동수당으로 나오는 게 더 크거든요. 왜냐면 거기 보시면 한 명당 연 얼마예요? 15만 원이에요. 근데 6세 이하 자녀 월 10만 원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마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120만 원 혜택 받는 거죠. 그 다음에 2명일 땐 30만 원인데 이거 모르셔도 지장 없어요. 누가 계산해 줄 거다? 컴퓨터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7세 이상인데 이거 프로그램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거는 없다. 추가 공제. 추가 공제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요거랑 연관이 있어요. 출생하고 뭐야? 입양. 요거는 한 명당 딱 한 번만 되는 겁니다. 왜냐면 태어나는 게 계속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명당 몇 번만 태어나야 돼요? 한 번만. 그리고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없잖아요.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아직까지 넷째 나온 적은 없는데 넷째가 나오면 몇째에다 넣으셔야 돼요? 셋째에다 넣으셔야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연금 계산은 볼 거 없어요. 컴퓨터가 계산 다 해주니까.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0분에 저기 359페이지 특별세액 공제 여기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30분에 35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